홍서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에서의 실패나 주목받는 것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명성이 가져오는 고통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입니다. 서범은 1960년대 서울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은행 직원이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서범은 세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돕는 것부터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까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서범의 가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지만 음악은 그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범이 연예계에 들어가면서 명성의 화려함은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1980년대에 그는 한국 최고의 가수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조갑순과 아이들인 홍석희, 홍석주, 홍석주는 스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루머와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서범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구나 언론의 악의적인 말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있고 상처받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상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고 그 후회는 그의 마음속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1995년 서범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이 사건으로 서범은 수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가족이 별로 부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항상 자신의 음악적 꿈을 지지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범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지자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공연과 TV쇼로 바쁜 시기에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림자처럼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홍서범의 커리어 여정은 재능, 인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린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범은 1978년 20세의 나이로 KBS에서 개최한 가요제에 참가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따뜻한 목소리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마음이 너에게라는 곡을 선보이며 단숨에 1위를 차지했고 이 곡은 그의 음악 인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 승리로 그는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서울의 대형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980년에 발매된 그의 데뷔 앨범 첫사랑은 10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음악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판매량입니다. 1980년대는 서범의 전성기였다. 그는 팝, 록, 발라드를 융합하는 능력으로 사랑받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5년작 김삿갓, 1987년작 With You 등의 노래는 차트 정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는 세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범은 가요 무대 등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그는 1988년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어 해외 관객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해외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서범의 성공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작곡과 프로듀싱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1990년에 그는 3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 Echoes of My Soul이라는 자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노래가 담긴 이 앨범은 진심과 감정적 깊이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그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취자들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이끌어주는 예술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청중이 모든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며 수년간의 땀과 눈물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서범의 경력은 쓰라린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1993년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시티 오브 드림스라는 TV 시리즈에서 연기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중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연기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판은 전적으로 공평하지는 않았지만 서범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신문을 읽을 엄두도 못 낸 날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부정적인 기사가 모두 자존감을 깎아내는 칼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범은 포기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기 수업을 듣고 다른 영화 프로젝트에도 계속 참여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서범의 경력에서 또 다른 실패는 2000년에 음악 제작사에 투자했을 때였다. 그는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싶어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경영 경험 부족과 급변하는 음악 시장으로 인해 회사는 금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서범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야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장기간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바라보며 꿈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범을 울게 만든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던 때에서도 비롯됐다. 1980년대에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종종 지칠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데도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종극장에서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심한 후두염을 앓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서범은 거부했다. 그는 청중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통제를 먹고 무대에 올라 미소를 지으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자 그는 탈의실로 돌아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은 또한 그의 회복력과 열정과 책임감으로 항상 불타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서범은 TV로 전향해 불후의 명곡, 라디오스타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숙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유머, 성실함, 경험은 1980년대 그의 히트곡을 알지 못하더라도 작은 화면에서의 존재감으로 그를 사랑하는 젊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는 백 투 더 루츠라는 새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는 이 프로젝트를 항상 나를 위해 거기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1990년대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오랜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범에게 앨범을 완성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고 세상에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서범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상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즉, 진실한 예술가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서범은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야기로도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는 이미자나 패티킴의 노래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음악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단순히 공연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란 서울에서 온 한 젊은이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선 이야기를 말합니다. 서범이 열망하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미래 세대에게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사랑, 희망,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지금은 스타가 된 젊은 가수가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의 조언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범에게는 어떤 상보다도 큰 보상이었다. 서범 역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는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그 이미지에 국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곡, 프로듀싱, 심지어 연기까지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2015년 그는 앨범 Back to the Roots의 자작곡을 수록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에 대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리드 싱글은 아니지만 진심과 감정적 깊이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범에게 이는 큰 진전이었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범이 갈망하는 가장 큰 성취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용서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66세가 되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실수나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일어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이 그저 홍서범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감정과 꿈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남자. 사랑과 결혼은 홍서범의 인생에서 다채로우면서도 복잡한 장이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인 조갑순과 3년간의 교제 끝에 1983년 결혼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콘서트에서 시작되는데 음악 팬인 갑수는 서범의 목소리와 진심에 매료된다. 그들의 결혼 생활